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 땅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 땅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 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1월 24일자 아침 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동아일보가 아닌데 정윤혜 씨 기사가 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일보 1면 기사, 또 3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세계일보가 오늘 상당히 비중 있게 실었는데 예. 청와대가 올해 초에 정윤회 씨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 씨에 대해서 청와대가 요주의 인물로 간주하고 감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실세를 뒷조사했다. 그렇다면은 이분이 실세가 아니란 이야기인가? 실세였다가 지금은 잃을 실자, 실종하다 할 때 그 실자를 써서 예. 실세가 됐나? 아닙니다. 그 다음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청와대 감찰은 그러나 관련 의혹을 조사하던 경찰 출신 행정관이 갑작스럽게 원대 복귀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밝혀져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 원대 복귀를 했겠습니까? 원대 복귀를 시켰겠죠. 원대 복귀를 시켰겠죠. 사정당국에 따르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1월 초 정윤회 씨가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에 개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첩보에는 정윤회 씨가 청탁의 대가로 수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발언은 정윤회 씨를 잘 안다고 주장하는 유경재단 관계자 인척이 사석에서 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윤회 씨 알다시피 현 정부에서 공식 직함이 없지만 숨은 실세로 지목돼서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던 인물 아닙니까?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 대외 활동은 물론이고 외부 접촉을 끊고 은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어찌된 일일까? 관련해서 세계일보 3면을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해소 차원에서 정윤회 씨를 감찰했지만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중단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 배경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특히 정윤회 씨 감찰 업무를 맡은 실무자 원대 복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좌천성 인사. 청와대 내부에서도 대통령 측근 비위 의혹을 어디서 맡을지를 두고 상당한 혼선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는 또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예. 정윤회 씨의 경우 공식 직책을 갖고 있지 않는 민간인이라는 점도 내부 논란을 키웠습니다. 통상 이제 다른 정권을 보면은 정권의 핵심 실세를 장차관 또는 국회의원 공직에다가 갖다 앉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아무 직책도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을 뒷조사한다? 일종의 민간인 사찰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민이 많았다는 겁니다. 결국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인 시절 측근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이력을 감안해서 감찰 대상으로 판단하고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맡는 것으로 교통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 고위 인사 추천과 검증을 하는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대통령 측근 감찰 업무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다는 그런 전언도 세계일보가 전했는데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정윤회 씨 의혹을 수사한 배경에는 당시 이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 출신 한 경정의 업무 능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정은 경찰 내에서 손꼽히는 특수수사 전문가라고 합니다. 청와대도 이런 이력을 감안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직기강실에 합류를 시켰는데요. 저돌적인 업무 스타일과 강직한 성품으로 당시 민정수석실 내에서 감찰 업무에 가장 적합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왜 원대 복귀 시켰을까? 이 경정이 원대 복귀한 시점은 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경정급 경찰 간부 인사를 막 단행한 직후였습니다. 인사철도 아닌데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였다라는 내부 평가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원대 복귀하니까 정보기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 정윤회 씨를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노출됐고 누군가 이 경정에게 감찰 중단 압력을 넣었는데 이를 거부하니까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렇게 정보기관 관계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경정 인사조치 이후에 정윤회 씨에 대한 청와대 조사는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아이고, 정윤회 씨 실세 많네요. 예. 지금 서울시내 한 경찰서에 근무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경정이면 이제 과장인데요. 예. 일선 경찰서에. 예. 예. 근데 이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 말이죠. 사정당국, 정보기관 관계자, 뭐 이런 식으로 다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보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실 없다. 색출하겠죠, 또. 예. 이 얘기가 나간 경위를. 색출.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잘 쓰는 말이 바로 색출이다. 김무성 대표가 예전에 했던 말이죠. 예. 또 색출하겠군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겨레 6면 기사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방문길에 오르기 며칠 전에 새누리당 내의 친이명박계 의원들로부터 당내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야당이 이른바 사자방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사자방 아시겠습니다마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뭐 이런 겁니다.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또 새누리당 지도부 일부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친이명박계 의원들은 지도부가 4대강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마시라.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래, 그렇게 돼야지.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 그렇게 돼야지. 예.
친이명박계 의원들은 4대강 국정조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한 것은 원내 지도부와 조율을 거친 결과다. 한겨레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친이명박계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처음부터 이를 실패로 규정해온 야당 요구에 맞장구 치는 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지도부에 강하게 피력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재호, 조혜진, 권성동 등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4대강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었죠. 원내 지도부도 4대강 국조 수용으로 친이명박계의 반발을 사게 될 경우 당이 분열되면서 공무원 연금 개편, 공기업 규제 개혁, 각종 법안 처리 등 국정 현안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그렇게 돼야지.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MB의 발언 소개한 한겨레 기사. 한겨레 기사 또 있습니다. 일면 기사인데요. 예. 기가 막힙니다. 정말 졌어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보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피해 구제 대책의 성격이 배상을 제외하거나 최소화한 보상 지원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배상은 뭔 잘못이 있어서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 행위에 좀 기초를 하죠, 원래. 네, 배상은. 그렇죠. 예. 보상은 말하자면은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한 그런 전제가 깔려 있지 않은 그런 차원의 위로금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배상 보상 문제를 논의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안효대 새누리당 간사,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등 여야 의원 4명으로 구성된 2+2 태스크포스가 각 부처와 농해수위 관계자 등 실무진이 그간 마련해온 세월호 피해구제 대책 특별법 초안을 보고받기로 했는데, 이 초안을 보니까 말이죠. 특별법 이름에 배상이라는 용어를 넣지 않고 내용상으로도 배상안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내용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국가행위와 관련돼서 진행되는 재판은 해양경찰 소속 고속정장 정도라면서 그나마도 1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세월호 참사에 국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못 받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형식 논리로 인해서 배상이라는 표현을 넣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그동안 배상, 보상 이 용어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죠. 야당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 과실이 있었던 만큼 기망 행위 등 불법 행위에서 비롯된 손실을 보전하는 배상의 무게를 실은 반면에, 여당은 세월호 참사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보상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3일 동안 아무런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그래서 구조자 외에 나머지 실종자 모두를 물에 가라앉게 만들었던 이런 국가, 이 국가가 책임이 없다, 이 정부의 지금 현재 입장이란 겁니다. 예. 아마도 이 얘기는 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하기가 좀 불편할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알아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야당이 또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됩니다. 야당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 때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상배상 문제는 진짜 유족들이 얘기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야당이 유족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최대한 배상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은 야당으로서 존립할 이유가 없죠. 여당 못한다고 권력을 뺏어다가 또 줄 그런 야당이 아닌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또 보상으로 가닥 잡힐지 또 최소화될지, 배상 액수가 말입니다. 국가 책임마저 회피하는 이런 뻔뻔스럽게 이를 데 없는 이런 정권. 다음 세월호 피해자가, 제2의 세월호 피해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고가 나도 책임질 이들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이죠.
매일경제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아베 신조 정권의 경기 부양책인 아베노믹스의 실패 가능성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면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한국 정부도 아베노믹스 실패로 일본 경제에 잃어버린 20년이 재현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진단하는 내용은 구조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는 실패작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미국에 이어서 일본에서도 실패 가능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국. 만약에 여기다가 엔화가 더 추락할 시에는 그래서 100엔에 800원이 되는 시대라면은 이건 뭐 그야말로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직격탄이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경제신문도 이런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을 표출하고 있는데 아베노믹스의 거의 판박이가 초이노믹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초이노믹스에 대해서 매일경제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예. 아니 아베노믹스도 우리에게 미칠 여파가 크겠지만은 초이노믹스야말로 진짜 큰 여파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여파라는 게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만두고 나타나겠죠. 네. 예. 책임지고 물러날 때. 경향신문 31면을 가보면은 예. 최경환 부총리를 겨냥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구설수에 휘말렸다. 지난 20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연수행사에 참석해서 했던 인사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41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내놓았다. 솔직히 말해서 730 재보선 때 이걸로 재미 좀 봤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경제회복세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지출을 늘려 경제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 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재미 좀 봤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요. 재미 좀 봤다. 그렇다면 선거 개입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줬다. 야당은 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당일 행사의 성격상 최경환 부총리가 친정 식구를 모아놓고 자기 자랑 삼아서 선거 얘기를 덧붙여 한 것일 수 있겠지만은 이 말의 파장이 만만치 않게 커져갈 것 같습니다. 다음 선거 때도 재미 좀 보시려고 돈을 또 막 풀지는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다음 선거 그러니까 내후년 아니겠습니까? 예. 내후년에 풀 재정이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향신문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2,392개 세부 사업 가운데 61% 그러니까 1,460개가 올해보다도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정 위기, 예산 병목 현상이 교육청에 집중되면서 유초, 중고등학교 교육 여건의 대대적인 후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그 재정 위기가 교육청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모든 부처에서 예산 규모가 큰 상위 10개 의무 지출 사업 가운데 액수가 감소한 것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금뿐입니다. 중앙만 있고 지방이 없는 이런 정부입니다. 한겨레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중앙정부가 2015년 예산안 편성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에 각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분담시키거나 국고 지원율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떠넘겨서 이미 논란이 된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절반 이상을 분담하게 된 저소득층 기저귀값, 분유값 지원. 이건 역시 또 떠넘겼다는 겁니다. 분유값도 부탁해. 예. 대통령 공약 수호를 위해서 지방 재정을 쥐어짠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이구, 이 기저귀 분유값, 요게 지자체 보고 52% 분담하라고 했군요. 예.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이 뒷감당은 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떠넘긴 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가 오늘 사설에서 지자체 쥐어짜며 공약 이행 자랑하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여당 보고 하는 얘기죠. 정부의 기저귀값 예산 떠넘기기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무상보육 예산 지방정부 떠넘기기와 완전히 판박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선 과정에서 되풀이한 아기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느니 0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느니 하는 약속은 사실은 지방정부의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약속이었던 셈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른바 세모녀법 예산도 시도교육청에게 떠넘기게 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늘어나게 되는 교육급여 예산의 상당액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수정법안을 국회에 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해온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일선 교육청에게 떠넘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복지예산 문제의 본질은 돈은 부족하고 쓸 데는 많다는 것인 만큼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야당과 여당, 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허심탄회한 상의와 협력이 필요한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런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쉬운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질타입니다. 서울신문 일면 기사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예산 전쟁이 국회에서 한창인 가운데 또 다른 교육 예산인 국립대 기성회비 문제가 시한폭탄처럼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1조 3천여억 원에 이르는 기성회비가 국립대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다면 국립대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메가톤급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내일 있게 될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최후 변론을 앞두고 연일 계속해서 민노당, 통합진보당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문건에 선군 사상이 지도 이념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건이 이렇게 검찰에 의해 압수됐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적 압수인가 봤더니 2011년 5월에 압수된 겁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그렇게 압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증거로 채택됐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2014년 11월 24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느냐. 일단 내일 최후 변론이 있다는 점. 이 점이 큰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종북정당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묵혀둔 그런 기사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는 그게 좀 면구스러웠던지 어제 알려졌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알려진 게 맞나요? 2011년 5월에 압수를 했는데 말이죠. 관련 기사 오늘 또 1면뿐만 아니라 10면, 2개 면을 털어서 관련한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15면을 보겠습니다. 코레일이 적자 노선 없애겠다. 그래서 적자 폭을 줄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자, 목포에서 나주를 지나 광주를 거쳐 화순을 지나 벌교 그리고 순천까지 목포에서 순천까지의 구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이 바로 경전선이거든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다고 해서 경전선인데 경전선 가운데 목포에서 순천 구간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 돈이 안 된다. 뭐 이런 돈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날벼락 같은 소식 때문에 이 구간이 지나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처에 풍경이 좋은 보성 녹차밭이 있고 그리고 청정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이 많아서 영남 쪽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던데 이걸 문을 닫다니, 이걸 못 다니게 한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입니다. 1930년 이제 문을 열었던 그런 구간의 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전남 보성군 등량면 오봉마을을 지나는 등량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보성군이 등량역 재생사업을 펼치면서 지역 명소가 됐는데 향나무, 벚나무 이런 고목 30여 그루를 배경으로 공원을 꾸미고 이발소, 다방, 만화방 등으로 1960부터 1970년대까지의 추억의 거리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구간을 없애버리겠다. 돈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없애는 거겠죠. 우리 최현애 사장님께서. 이런 논의가 있군요. 접경 지역에 위치한 강원도와 경기도 3개 시군이 통합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그리고 강원도 철원군 이 3개 시군을 통합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논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변방, 낙후 지역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DMZ 평화공원을 유치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3개 시군 통폐합을 위해서는 3개 시군 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게다가 또 경기도와 강원도 이렇게 나뉘어진 그런 시군을 합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복잡해지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또 합치게 되면은 지역의 기초의원들이나 광역의원, 국회의원들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중앙정치에 미칠 파장도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통합했다가 또 시끄러운 데가 창원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다시 또 분리하자는 움직임도 있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대도시 아닙니까? 창원, 마산, 진해가 또 생활권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경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철원, 연천, 포천은 이 안보적 정서가 강하고 말이죠. 또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논의가 활발하다면은 완전히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고요. 면적이 좀 넓군요. 예. 철원 인구가 47,241명, 포천 인구가 155,697명, 연천군 인구가 45,51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 11월 20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전체 연수.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노동자 취급을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를 좀 개선하고 해서 11월 14일 김무성 대표 의원 세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를 노동자 취급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도 또 일리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와 국회의원은 다르다. 즉 노동자는 하찮다. 이 같은 인식을 표면화한 인물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도 같은 말을 했는데 11월 12일 일용직 노무자처럼 1당 개념으로 넌 출석 안 했으니까 얼마 빼겠다. 그건 째째한 논리입니다. 일용직 노무자라고 했지요. 그런 홍준표 지사.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서울 연설회에서도 일용직 노무자를 언급합니다. 소득 상위 계층 20%의 사람들의 자제들이 어느 인류대학에 60%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사회구조를 점점 왜곡시켜갑니다. 저나 우리 이명박 후보처럼 객선에서 용나는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객선에서 용나는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망도동궁 출신 아들, 가난한 농민 아들, 일용직 노무자의 아들, 홍준표도 일용직 노무자의 아들, 홍준표도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 기회 받아서 검사 등,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세분하고 이제 대통령 하겠다. 이런 나라가 정상인 나라입니다. 일용직 노무자를 언급합니다. 자기가 일용직 노무자의 아들이라고.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포항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